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요즘에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종목마다 종목마다도 그렇고 업종마다도 그렇고 하루에도 그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커요. 오늘 같으면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EV 첨단 소재, 오늘 갑자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15%대인가로 끝났죠. 음, 오늘 얼마나 움직였냐면, 오전에 상한가까지 29.22%까지 갔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15%, 15.26%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는데, 이 종목 뭐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같으면은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 대형주도 그랬고요.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시장에 지금 이 호가창을 보고 있다든가 그런 이제 어떤 주식 창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장중에 엄청 많이 아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으면은 이제 환율이 일단 굉장히 크게 최근에 계속 이제 급등을 해서 어느새 1325원대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장중에 상당히 음 갑작스러운 그 매도 물량,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것 같고요. 또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빠지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증시를 안 좋을 것으로 보는 거죠. 미국 증시를 안 좋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뭐 두 가지. 하나는 금리가 이번 5월에 FOMC에서 올라갈 거라는 것. 뭐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매수를 더 하지 않고 그냥 현금화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지금 올해 우리 202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경기 침체잖아요. 리세션 공포 이런 말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쳐주는 이자를 높게 쳐주는 은행권으로 시중에 있는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엄청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벌 수 있는 돈도 적어지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의 사실은 핵심이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요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 특히 내일은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또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잠정 실적 때 봤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판매가를 크게 인하를 해서, 어, 테슬라 차를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걸 마진이라 하잖아요. 마진율. 그 이익률에 대한 그 시장의 좀 불안감 같은 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선물 지수가 일단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금리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의 날갯짓이 한국에서 이제 태풍급으로 지금 뭐 태풍급까지는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변동성과 불안감을 계속 키워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2차 전지들 쪽으로 수급은 뭐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겁이 나서 못 사면 참여를 못 하고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계속 키울 때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안 되겠다. 너무 늦었, 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뛰어들면 그때는 또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의 흐름이 또 바뀌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까봐 상투 잡을까봐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올리고 계속 올리는 정도가 뭐 1, 20%가 아니라 뭐 50%, 100%, 200%씩 올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약오른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고 뭐 ETF 제가 자꾸 ETF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ETF 투자를 해보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ETF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나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드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ETF를 뭐 꼭 사야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하면 훨씬 낫죠. 근데 ETF를 투자했을 때 오늘도 이제 2차 전지들이 뭐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만 안정적으로 한 1, 2%씩 매일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한 1%, 한 2% 정도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 그다음에 저점 부근에서 오늘 또 이제 하나 ETF들을 뭐 여러 계속 매일같이 골라서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관련 ETF를 하나 샀는데 그 ETF도 이제 저점에서 야 이거 종목을 고르려고 하니까 이게 갈지 저게 갈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가 고심을 했던 그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ETF 이런 ETF들은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지나가고 이제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지만 2차 전지 이후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던 바이오가 또 최근에 한 3주, 한 2, 3주, 한 달 안쪽으로 그 사이에 바이오 ETF가 또 10% 이상 수익을 또 내주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고 뭐 종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을 찾다 보면 그냥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도 상당히 괜찮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오늘 같으면은 그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또 종목들이 뭐 상한가 내지는 뭐 크게 이제 오르는 그런 오늘 모습이 또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을 뭘 오르고 나서 보면은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트에서 찾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공시에서 찾는 방법이 상당히 좋고, 공시 자료를 가지고 찾은 다음에 차트를 가지고 자리를 잡는, 그 매수 자리를 잡는 그런 방법은 이걸 그 혼합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실 때는 그런 공시 자료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저도 뭐 여러 종목들을 되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제 시간 뭐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회원님들한테 한번 드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2차 전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업종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으면 뭐 한꺼번에 왕창 그 몰빵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모아간다 하면은 거의 수익 낼 확률이 100%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 아직 이제 주가가 지수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하락 전환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다시 상단에서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 여기저기서 이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미국 다우, 나스닥, S&P 500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점 부근에서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고점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월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를 떨군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또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5월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6월, 7월에 FOMC가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5월에 금리 인상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위시로 한 1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딱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현금을. 그래서 지금은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 종목을 들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이 종목이 잘 가면 그냥 놔두지만 종목이 위태위태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거나 그럴 경우에 수익을 실현하거나 뭐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이제 다시 나중에 확실한 종목을 골라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작용을 한다는 거는 뭐 너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시장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잘 가는 증시라는 건 없죠. 사실 없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뭐 전체 그 비중 이제 계좌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적절할까? 요즘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는 이제 4월 마지막 주 5월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비중을 다시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운 좋게 아주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한 20%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 종목마다 이럴까 하고 뭔가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실수록 그 현금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쪽으로 조금 갈아타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종목들도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뭐 20%다, 15%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그 이상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여유분만큼을 뭐 현금으로 들고 있는다든가 이런 전략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파이를 키워가면서 계속 현금이라는 그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무리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주식을 100% 비중으로 들고 가는 그런 거는 뭐 권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요즘 구간이고요. 변동성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좀 각자 자신에게 이제 맞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확실해질 때 그때 이제 좋은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는 선명한 어떤 종목이 드러났을 때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자. 이거는 요즘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597종목이 올랐고요, 280종목이 빠졌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코스피 보시면 0.16% 올랐고, 코스피 100은 0.03 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고, 소형주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상승 종목은 조금씩 오르고, 빠진 종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916종목이 올랐고 57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02% 올랐고 코스닥 150은 0.79% 빠졌습니다. 당연히 대형주들은 하락을 했고 소형주들이 잘 갔을 거고요. 역시 상승 종목은 조금 오르고 하락 종목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 혼자 샀네요. 금투가 샀고 연기금도 좀 샀는데 코스피는 어쨌든 외국인과 개인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시면은 0.39, 0.54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54% 7원 넘게 올라서 1325원대 다시 올라왔고요. 국제유가는 0.09% 올랐네요.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어제 해외 증시가 보합권으로 마감한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 운수 장비주들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원화 약세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나와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은 보합권 출발 이후 개인들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은 원달러 환율 양전 영향으로 지수 상승폭 반납하며 강보합 마감. 계속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죠.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와 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실적 시즌 기대가 충돌하면서 뭐 기대이기도 하고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마 테슬라 때문에 또 그런 거 같고 이따가 테슬라 그 장전 시간에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오늘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하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개인 매수세에 기반한 정보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을 보여준 이화그룹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하는 이화전기가 3일 연속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그랬는데 한번 이화전기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이화전기를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상한가. 그래서 3일 전에 900원, 지난주에 500원대, 540원, 570원 이랬던 주가가 한 달 전에 440원이던 주가가 2,000원까지 이제 1,995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화전기 아까 뭐 2차 전지 어쩌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4월 11일 날 EID라는 회사를 이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 금액이 250억 원. 250억 원을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내고 취득을 했고 투자 수익 기대 및 지배 구조 강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EID 그러면 뭐 하는 회사지? 하고 쭉 EID를 봤더니 EID 자체는 유류 도매업 하는 회사지만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EQCell, 주식회사 KIT라는 회사가 2차 전지 설비 공정 제조 및 자동화 설비 설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화전기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신규 사업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써놓고 바로 이번에 4월에 전격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자료들만 잘 들여다봐도 사실은 2차 전지 신사업으로 추진하는구나 하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어도 차트를 본다거나 뭐 수급을 체크한다거나 했을 때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시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어쨌든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오늘 코스닥에 아예 뭐 그 코스닥 시장 분석하는 그 내용에 이화그룹이 나올 정도로 오늘 3일 연속 상한가가 지금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포스코 퓨처 M이 8%대 오늘도 8%대 오르면서 단숨에 40만 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제가 8만 원대에 저희 가족 어른께 이 종목을 추천해드려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만 원대 지금 5배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도 5배, 뭐 에코프로도 뭐 5배, 6배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개인들이 이 동참을 하는 분들이 원래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말고는 거의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또 에코프로 BM도 좀 잘 갔고 최근에 지금 또 LNF나 뭐 이 대형주들 중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 대형주들이 흘러가고 나면은 중형주 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것들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전지들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중간중간에 잠깐 그 위기 상황에서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그 저점 부근에서 반등할 때 비중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완전히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LG화학의 마이너스 4%대 오늘 하락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1.69.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쪽에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 코스피에서는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 운수장비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도 네 종목 LNF, JY 펜터, 오스템 임플란트, SM. 그러니까 엔터하고 LNF 이렇게만 시총상위 중에서는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보니까 어제 상승했던 재료 바로 MSCI 리밸런싱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걸 가지고 올랐는데 오늘 포함이 안 될 확률이 높다 하면서 다시 주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6% 넘게 하락을 했고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4.74 빠졌네요. 코스피 업종 보면은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는데 영풍재지가 상한가, 그다음에 세하와 대형 포장이 3%대 올랐고 화학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금양이 마이너스 8%대, 코스모 화학이 마이너스 5%대, LG 화학이 마이너스 4%. 이 큰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이트론 상한가, 푸른기술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금융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뭐 에코프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리고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JW 중외제약, EUB 3%대, 일성신약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마이너스 4%대, 녹십자와 영진약품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메딕스 14%대, 앱클론 12%대, 애니젠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 마이너스 10%대, 선바이오, 아스타, 오스코텍이 마이너스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1361억 원 줄었고 과열 종목 코스닥의 파마리서치 한 종목이었네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DX, 위메이드 순으로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의 S1, 삼양식품, 롯데쇼핑, 제일기획, DGB 금융지주, 코스닥의 선광, 상상인, TCK, KMW, 메가스터디 교육 순이었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어제 이제 또 가격 인하, 6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씩 모델 Y $3,000, 모델 3 후륜 구동 차량을 $2,000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는데 가격을 보통 이렇게 낮추면 테슬라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그 점유율을 높여서 경쟁사들을 일단 압도하고 경쟁사들을 좀 뭐 도태라고 기사에는 나왔지만 뭐 경쟁사들을 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의 지배력을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일단 시장의 점유율. 그래서 아마 내일 그 새벽에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들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올라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순이익이 뭐 20%까지 크게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0.8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0%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진 그 이익률에 관심이 좀 가 있을 거고 그 차량을 많이 팔았다 안 팔았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을 때 실제로 수익의 구조를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 테슬라가 바로 이제 뭐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기사가 원체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 뭐 바로 증권사들 리포트도 나올 거고 아마 내일 아침에 각 증권사들이 그 이제 해외 증시 서머리 하는 그런 리포트들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들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MTS 같은 거 열고요. 리서치 들어가가지고 그 아침에 보시면 아마 테슬라 관련된 리서치 자료들이 아침에 올라올 거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또 신문 기사들 이렇게 뒤져보셔도 아침에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오늘 너무 어이없게도 어제 MSCI 그 지수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좀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에코프로하고 금양 얘기가 나와서 오늘 금양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8%대 에코프로 마이너스 6%대 빠졌는데 조건이 25만 원 아니 65만 원이 넘으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확 빠졌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61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 이제 굉장히 좀 헷갈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어쨌든 이틀 동안 이제 이 투자자들을 이제 울리고 웃게 하고 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들어가면 좋은 이제 재료죠. 호재죠. 완전 호재인데 탈락했을 때 악재가 되려면 그게 들어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줘야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미리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든 뭐 들어가면은 좋은 거지만 떨어져도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는 뭐 비중을 낮에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였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뭐 시간에도 보니까 더 빠지고 그래서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만 원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할 여력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오늘도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저더러 오늘 제가 이걸 매도 이제 한다. 그리고 매도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왜 파냐고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MSCI 기사는 아침에 나왔는데 이 기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중에 흐름 자체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그 중요 지점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 던졌고요. 그래서 시간에도 빠지고 아마 내일 더 오늘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죠. 이제 이런 재료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면 기준으로 잡는 그 라인을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현대무벡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이화전기처럼 2차 전지 관련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2차 전지 전국 조립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슈퍼바이징 등 판매 공급 계약을 했는데 443억 5,500만 원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수주했다는 공시가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확 상한가로 이제 올라간 거고요. 요즘에는 2차 전지에 2자만 나와도 아주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그
금리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FOMC 회의록 며칠 전에 4월 지난주인가요? 회의록을 보면은 이제 3월 회의 때 나왔던 그 점도표가 이게 점도표예요. 그러니까 FOMC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전망을 그 FOMC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의 옆에 오른쪽에 뭐 6% 최대 6%, 5.75, 5.5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뭐 3%, 뭐 3.25%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5.5에서 5.75 이렇게 이제 구간을 이 레인지를 잡아가지고 구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점도표가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023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최대 5.75, 5.5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 24, 25, 26에는 점점점 내려오죠.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최정점을 찍고 바로 금리가 좀 올해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점도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 12월 그러니까 4개월 전이죠. 작년 12월에 그 이제 FOMC 멤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던 그 점도표하고 비슷한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는 그런 기사들이 22년도 말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을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쯤 이 다음번 금리 인하가 언제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 하늘색은 올해 1월의 설문, 그리고 파란색은 진한 남색은 올해 4월, 지금 최근에 이제 설문을 했더니 이렇게 원래도 2024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그 이제 수가 많았지만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3년 4분기, 4쿼터에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줄었고, 그 다음에 3분기도 줄었고, 2분기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서베이를 했더니, 24년도 1분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게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분기도 늘었고, 뭐 수는 좀 적지만, 그리고 3분기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좀 늘었고, 그래서 지금 점점점 어떤 얘기냐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하던 사람들,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5월에 금리 인상을 마치고 나면 원래는 6월, 7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이렇게 가는 뭐 하반기에 바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점점점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도 1, 2, 3분기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서베이가 오늘 그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FOMC 올해 회의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5월 2, 3 그러면 한국 시각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 이 파월이 발표를 하고 1월과 3월에 있었던 FOMC는 이렇게 회의 자료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저 PDF나 이거 누르면은 파일이 바로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공개가 다 됐는데 5월 그다음에 5월 다음에는 6월 13, 14 그럼 6월 15일 새벽 3시에 발표하겠죠. 그다음이 7월 그다음이 9월인데 원래는 5월에 그 금리를 0.25% 포인트를 올리고 나면 6월, 7월 뭐 이때 6월부터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그다음에 바로 7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또는 9월 정도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악화가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당겨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식 시장은 오히려 그때부터 좀 더 좋은 전망들을 내놓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2023년의 증시는 그러면 내년에 올해 아니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바로 요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이 고점에서 횡보하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급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주가는 100원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6만 5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에코프로 BM 드디어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2만 주 어제 판 것 정도 비슷하게 매수가 다시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어제 올린 것만큼 그대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주가는 좀 빠졌는데 아마 반등할 가능성을 좀 키워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외국인이 왕창 팔고 개인이 왕창 매수를 하면서 오늘 어제 오른 것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1만 6천 원까지 4만 원이 밀려 내려왔고요. 여기에는 뭐 외국인의 주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집중이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고 65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당연히 그 가격대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리밸런싱 대상 종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자,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하락폭이 700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가 다시 들어왔고 그러면은 17만 원, 뭐 적어도 한 16만 원, 16만 9천 원대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매수, 연기금이 역시 3일 연속 매수 그러면서 주가는 1200원 빠져서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원이나 한 6만 9천 원대 정도가 바닥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위메이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급락을 했는데 개인들 매수, 역시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이 지금 오늘 여기저기서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이제 낸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이 계속 지금 열흘째 계속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만 3천 원대로 다시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KG 스틸.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오늘 또 중대형 철강주들이 다 좋았는데 특히 KG 스틸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3 모으는 거 보시면 끝내주죠. 2,040원을 올려서 1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현대무벡스 제일 좋았죠.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 0.15% 100원이 빠진 65,400원. 에코프로 BM 0.51% 1,500원이 빠진 29만 2,500원. 에코프로 1.14% 7,000원이 빠진 60만 9,000원. 60만 원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0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또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0.12% 200원이 빠진 17만 100원. 헬스케어 0.42% 300원이 빠진 7만 1000원. 위메이드 0.93% 500원이 빠진 53,400원. KG스틸 2.9% 390원이 오른 13,830원. 현대무벡스는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뭐 주가 시간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11선 부근까지 밀렸는데 11선을 깨지는 않아요. 4월 초에 한번 깨졌었던 적 있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고 다시 지금 11선 지탱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음봉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상승 추세 전혀 무너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전혀 나쁘지 않고요.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라인을 그려놨는데 지금 60만 원짜리가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 저점 부근을 지탱하는 자리가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밑으로는 일단 빠져도 바로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 60만 원을 깨면 이 매물대 하단에
56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60만 원을 뭐 난 60만 원이 깨지면 팔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만 원을 깨지는 모습이 60만 원에서 59만 9천 원, 59만 뭐 8천 원, 다시 59만 9천 원, 60만 원 갔다가 다시 59만 9천 원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면 그냥 그때는 홀딩을 하시고요. 60에서 뭐 60만 1,000원, 60만 2천 원, 60만 1,000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59만 9천 원, 59만 8천 원, 59만 5천 원, 59만 3천 원 막 훅 호가창 다 잡아먹어서 빠질 때 그때는 즉시 뭐 시장가 매매로 그냥 바로 뭐 비중을 20%든 30%든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호가창 잡아먹는 매도는 외국인 아니면 뭐 잘 나오지 않는 거라서 외국인의 어떤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뭐 매물대 하단 56만 원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21선 부근까지 이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하면 된다.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도 뭐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매물대 하단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6만 8천 원대 후반, 16만 9천 원 정도면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요. 헬스케어는 아래쪽에 매물대와 11선이 만나는 구간이 7만 원입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내일 추가로 하락하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메이드 오늘 음봉이 다 크게 나왔습니다만 긴 매물대의 하단 그게 53,800원 정확히 53,900원 그러면 더 빠지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일단 5일선 부근에 이제 멈춰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빠져도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 긴 매물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단 53,800원 자리를 만약에 깰 경우 11선 아래쪽에 바로 밑에 있는 11선 부근 53,000원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확인한 뒤에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KG 스틸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치 이렇게 2년 넘게 보여드리는데 해마다 4월에 급등해요. 4월에 무지막지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4월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전 고점, 작년도 고점이 4월에 있었고 재작년에도 고점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항상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 KG 스틸 이거를 잘 보시고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KG 스틸도 오늘 뭐 많이 올랐지만 17%대 많이 올랐지만 매수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또 들고요. 현대무백스는 혼자 삐쭉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쫙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위쪽에 매물대들이 이제 뭐 강력한 매물대를 아주 오늘 크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까? 제가 볼 때는 5,000원 정도에서 그 매물대들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 만약에 5,000원을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깬다면 그 뒤에는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 5,000원 정도가 온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면 수익을 실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166, S&P 500 마이너스 25, 나스닥 마이너스 115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뭐 미국 증시 개장까지는 한 2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다우존스 100 마이너스 128, S&P 500 마이너스 22.5, 나스닥 마이너스 108. 그러면은 나스닥은 약간 낙폭을 줄이고 있고 다우는 다우도 좀 줄이고 있네요. 166이었으니까 다행인데 일단 크게 지금 하락할
할 것 같기는 한데 출발할 것 같긴 한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돼서 개장 직전에는 좀 뭐 바람이 좀 있다면은 보합권까지 좀 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를 좀 하고요. 일단 지금은 미국에서 기업들의 실적과 금리 이슈 이게 시장에 굉장히 아주 거친 그 우려의 어떤 매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또 그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환율을 계속 밀어 올리잖아요. 환율 밀어 올리면 결국 또 환율도 그 기준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 이런 게 있을 텐데 한 1,350원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1,400원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실적,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실적,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덧붙이면은 아까도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ETF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런 말씀을 좀 ETF가 좀 그 안 해봐서 이제 어색해서 잘 몰라서 뭐 그런데 막상 해보면 또 알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ETF 투자를 조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는 장기 투자하려고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종목들을 다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그런 ETF를 골라서 사면 기분도 좋아요. 내가 이걸 이 종목을 사고 저 종목을 사고 어떻게 비중을 나누고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꾸준히 늘려갈 수 있고 또 흐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또 이 매수 적기에 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투자자의 심리도 안정이 되고 그냥 ETF가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더 사고 뭐 계속 이제 모아갈 거니까 한 뭐 중장기로 한 2, 3년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지금 해보니까 한 3주 정도 만에 뭐 20% 수익 난 것도 있고요. 오늘도 좀 올랐죠, 참. 그렇죠. 거의 20% 정도, 20% 안팎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도 있고요. 또, 한 일주일여 만에 뭐 5%, 10% 이렇게 수익이 나요. 그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우 종목들처럼 그런 종목들 못지않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뭐 ETF가 다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는 종목을 잘 골라서 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시장 분위기가 좀 너무 애매해지는 그런 구간이어서 잘들 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